안녕하세요, 김기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요, 여러분 독서 정말 중요한 영역일 건데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할 강사입니다. 그래서 수특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어떤 선배들은 야, 수능 특강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는 선배들도 있고요, 아니면 주위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선생님은 야, 그거 어차피 연계 잘 안 돼, 야, 독서가 무슨 연계야, 어차피 기출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선생님이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고요. 자, 그럼 옆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연계에 대한 착각. 사실 연계에 대한 착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연계 교재를 전부 암기한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탐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탐구라면 그 개념어들을 다 암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독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우리는 뭘 공부해야 돼요? 문제를 풀고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문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계 교재에서는 문제는, 문제 푸는 요령은요, 여러분이 기출로 정말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고요. 수특은 문제 틀렸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용은 내가 어떤 지문이 있을 때 그걸 막힘없이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생소한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일수록 더 많이 분석하시고 그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수능에서 성공을 결정할 거예요. 알죠? 자, 두 번째요. 어차피 연계 체감하지도 못하는데 안 본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아닙니다. 연계 체감을 못한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그 독서 지문이 그대로 나올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어려운 게 문학이에요, 독서예요? 100% 독서가 어렵죠. 문학은요, 연계 70%의 정책이 있을 때 어렵게 내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변형이 불가능하잖아요. 소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발췌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주면서 여러분한테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실 쉽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가지고 최대한 난도를 조절을 할 건데 어떻게 있는 내용을 똑같이 내겠습니까? 하지만 관련성 있는 내용을 내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왜 과학 기술을 못하겠습니까? 배경 지식이 없거든요.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철학글을 상당히 싫어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교재는 내가 배경 지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교재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내가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글은 제시된 지문과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과의 상호 통합 과정이란 말이야. 그게 없으면 속도가 안 붙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속도가 안 나요, 너무 글을 늦게 읽어요.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글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읽는 거예요. 느리다는 건 이해도가 낮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알죠? 그래서 어려운 지문을 더 분석하셔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김기훈의 수능 특강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부담을 쪽 뺐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31강밖에 안 돼요. 교과서 개념 익히기에서 3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인문 적용학습에서 4강이에요. 그리고 사회 적용학습이 4.5예요. 4.5는 뭘까요? 그렇죠. 요게 9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아니 잠깐만요. 터치를 했더니 넘어가 버리네요. 여기 반절, 그 다음에 여기 반절이 묶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총 31강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강의, 그래서 논리적으로 독해하고 화제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일 때 더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위한 자세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예습, 수강, 복습. 이건 너무 단순한 건데요, 정말 공부에서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예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수강을 해야겠죠. 근데 뭐 너무 쉬워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다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왜냐? 여러분이 어렵게 읽은 부분을 더 열심히 수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강하시고
복습을 할 때는 내가 혼자 그걸 잘 읽어낼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겸손하자.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에는 정말 많은 관심사들이 좀 있어요. 인문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죠. 사회는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과학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술은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미적인 거에 대한 관심사잖아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글을 읽어내잖아요. 그러면 국어만큼 재밌는 과목 없어요. 사실 관심에서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흥미를 가지셔야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흥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나 충분히 똑똑해질 수 있고 나 진짜 읽어낼 수 있을 거야. 그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선생님 1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